주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Recording 말씀드릴 in 내용은 progress. 다이어리에서 주간 시간 일지, 그리고 액션 노트, 거절의 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시간에 맞춰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방의학, 우리 노주영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간호사 출신이고요. 간호사로 한 30년간 많은 환자분들을 상대로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다시 역행시키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3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 제 나이가 만 50세가 되었을 때 1월 메나테크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그해 5월 여러분들처럼 이 MBA 3기를 수료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2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Q 골드 ED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곧장 열심히 달려서 4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QPD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22년, 23년 많은 사람들에게 메나테크의 비전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쉐어링 클럽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8월 뉴 브론즈 PD를 달성하고 이번 달 Q를 향해서 Q 브론즈 PD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다이어리 안에는요, 크게 이 네 가지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꿈과 목표와 액션이죠. 이 꿈과 목표와 액션을 고기버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녹여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피시면 꿈과 목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리실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떤 거죠? 닫을게요. 여러분들도 화면에 나오나요? 닫았습니다. 꿈과 목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꿈은 무형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강력한 파워를 낸다라는 거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알게 되었어요.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걸 모를 수 있지만 저희 다 시스템 다이어리 안에서는 내가 작은 꿈부터 꾸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까지 큰 꿈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접어두었던 상상하는 힘이 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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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송이처럼 달리면서 그것이 어느 날에는 포도 넝쿨이 되고 그 포도 넝쿨이 우리 이 HMD 그룹 안에서 포도밭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하나의 작은 포도알로 존재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밭이 되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꿈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표라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리 안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목표라는 것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시간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안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주간 일지예요. 아니, 무슨 다이어리 반이 주간 일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핀을 두고 거꾸로 역산 스케줄링을 하는 시간 관리를 지금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지가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관리의 비밀이 주간 일지를 작성하면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액션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기버를 적는,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 관리 안에서 메나테크로 하고 있는 액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어 놓은 것이 고기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버를 제대로 해 나가다 보면 인내할 일들이 잘 인내해지고요. 지속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잘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디테일하게 고기버라는 이 액션 플랜으로 나누어 주면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 다이어리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 고기버 안에는 꿈도 목표와 액션 모두가 고기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간 스케줄이에요. 제가 아까 주간 일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주간 일지를 이렇게 보시면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관리 점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고기버 하니까 고기버 체크에만 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버는 내가 메나테크 활동을 얼마나 액션 플랜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한 달간의 시간을 체크해 봤습니다. 낱낱이 파헤쳤어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써야 되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쓰고요. 일주일에 168시간을 쓰고요. 한 달에 무려 720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시스템 조인을 하는 들어가는 시간은 한 달에 한 45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일 근무다면 58, 40이잖아요. 8시간 근무하는 만큼 제가 시스템에 조인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저의 한 달 720시간에는 6%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메라테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 그러는데 한 달에 6%밖에 안 되는 시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시스템 65시간에 45시간이면 한 70% 정도를 제가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성합니다. 다음은 사업 활동이에요. 메나테크 사업 활동에 제가 한 달 동안 110시간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한 달 모든 100%의 시간을 치면 한 15%의 시간을 쓰고 있고요. 이동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업을 위해서 이동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것이 저의 풀 시간의 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개발에 쓰는 시간이 우리가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그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저희 한 달에 28시간, 4%밖에 쓰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면이 있어요. 제가 한 150시간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30으로 나누면 평균 한 5시간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놔두고 메나테크의 사업에 제가 동거하는 시간, 내가 메나테크를 하기 위해서 메나테크와 동거하는 시간은 243시간. 즉, 한 달에 31시간 중에 제가 10일을 꼬박 메나테크와 함께 있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30일 중에 10일을 메나테크와 그냥 잠도 안 잔다고 생각했을 때 10일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수면의 시간이에요. 수면의 시간이 21%, 6일을 잔다. 그리고 기타 327시간, 이 327시간이 45%, 14일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14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고도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런 것들이 이 327시간, 14일 안에 뒤엉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시간들,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는 시간들은 이 기타 327시간을 제가 얼마나 잘 조리하느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메나테크와의 동거 시간으로 늘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시간으로 쓰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다이어리 안에 주간 일지를 작성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단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느 타이밍에다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의 주체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에 한 40%가 이 주간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기버라고 얘기하는 액션 점검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모든 스폰서가 고기버 체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버 안에 1대1 미팅, 2대1 미팅, 초대, 후속관리, 시스템에 안착하는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 고기버 안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액션 점검은 결국엔 고기버다. 내가 고기버를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서 사람을 1대1로 미팅하고, 그리고 2대1로 미팅하고, 초대하고, 후속 관리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들을 이 주간 일지 위에 8가지의 고기버 체크리스트로 쓴다라는 거죠. 메나테크와 동거하는 그 중에서 그 활동을 디테일하게 바꿔놓은 것이 고기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요? 고기버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관리를, 그 고기버 칸 밑에 있는 주간 일지를, 시간 관리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다이어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다르게 발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시간 관리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액션 점검 고기버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과 3번 필독서와 유튜버를 잘 안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떨 때는 STP를 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팅 참석을 안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안 하고 하고의 문제보다 이것을 내가 왜 못했을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는 잘하고 있고 무엇인가는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액션 점검 고기버 세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체크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시간에서는 제가 균형 잡힌 사업 전개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달랑 하나만 하고서는 했다라고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시스템의 조인 가이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신규 명단을 얼마나 만나는지, 그리고 신뢰 쌓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날에는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내가 고기버에 체크만 하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서 달랑 하나 하고 했다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것들을 어디에 내가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신뢰 쌓기와 시스템 조인 가이드, 정보 전달 쭉 보면 스폰서와의 상담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한나경 너 왜 스폰서와의 상담이 이렇게 적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겨서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기록한 거를 보면 제가 딸랑 하나 하고 했다라고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써서 보니까 아, 내가 스폰서와의 상담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신규 명단을 잘 안 만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평독을 통한 액션 점검이에요. 책을 통해 지평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독서라는 것은 책을 통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내 몸에다가 피부에다가 깊숙이 담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둔 내용들은 이 다이어리를 넘기면서 계속 눈에다가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아직도 못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했다가 말았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도구가 이 지평독 액션 점검에 책을 통한 리더십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에 남았던 독서의 한 부분들을 적어 놓는 것도 액션 점검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어떤 식으로 내가 수를 놓아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훈련과 점검은 스스로 그리고 스폰서를 통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액션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대1 미팅입니다. 경청과 질문과 공감인데요. 1대1 미팅은 온전한 집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듣고 내가 거기에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의 문제, 앓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 큰 어, 그물을 던지는 일 같은 거죠. 그래서 경청은 우리 사업에서 특히 1대1 미팅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을 찾아내어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신뢰 쌓기를 할 때 주로 1대1 미팅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분의 꿈을 찾고 그 꿈 안에서 나의 꿈을 잘 이렇게 녹아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시간이 이 1대1 미팅에서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대1 미팅 안에서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마이 스토리를 하게 되고 그 마이 스토리 중간에 스폰서 프로모션이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만난 한나경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건강도 되찾아가면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이 자기의 길을,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아보는 것이 1대1 미팅 고기버에서 신뢰 쌓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면 2대1 미팅이 되는 거죠. 2대1 미팅은 어떻게 보면 스몰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2대1 미팅에서는 내가 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폰서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초대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것이고 스폰서의 마이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2대1 미팅 후원을 받기 위해서 스폰서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잘 전달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스폰서는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질문과 경청과 마이 스토리를 펼쳐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스폰서가 어떻게 마이 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개해 나가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폰서는 적당한 타이밍에
또다시 시스템에 초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는 것은 아, 메나테크에 대한 걸 너무 잘하고 있구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신뢰와 호흡을, 방향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2대1 미팅 후속 지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대입니다. 스폰서를 통해서 초대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그분이 이렇게 MBSA나 MBA나 MSA나 홈미팅이나 고PD나 랭크업에 언제든 초대되어질 때 사전 관리, 그죠? 그 시간에 그날에 오시기 전에 몇 번 그분이 관심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그때 요렇게 하시고 오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초대해 오시게 되면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감 피드백을 반드시 들어두시고 그것을 스폰서에게도 전달을 하고 다음번에 어떤 액션이 있는지 그 장소에서 우리가 랭크업에서 끝날 때 애프터 하시잖아요. 그 애프터 끝난 다음에 따로 연락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들으면서 다음번 초대로 잘 스무스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관심과 집중이에요. 초대되어졌다. 아주 이분에게 빡빡하게 정말 꼭 끌어안은 것처럼 집중해서 이분이 오시는 길을 눈을 쓸듯이 준비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기버 안에 우리가 후속 관리라는 부분이 있죠. 이 후속 관리가 주로 홈미팅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음번 그 시간이 홈미팅 우리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 박순희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홈미팅은 마중물이다. 시스템에 안착되어지기 전에 마중물이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착이 됐어요. 이분이 적어도 우리가 시스템에 일주일에 한 4번, 4번에서 5번의 시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씩 규칙적으로 들어오시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시스템에 안착이 되신 거고요. 이 시스템 안착 안에서 이분이 꿈을 꾸실 수 있도록 대화를 끌어가는 거죠. 이분의 꿈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가 불안하고 아, 이게 과연 될까? 아, 그쵸? 뿌리를 내린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뿌리가 내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의 불안과 그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내 꿈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서도 내가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메나테크에서 HMD 그룹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 펼쳐나가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어서 가능하더라라는 것들을 그분들과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스템 안착이고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속 관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후속 관리, 고기버에는 후속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속 관리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안착 성공의 8단계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가의 자세예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사업가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적 자세, 내적 자세를 어떻게 챙겨 나가시고 계신가요? 빠르게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 로드맵 안에서 이 길을 자꾸 가지 길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로드맵으로 쫙 정해져 있는 길을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잘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에 갈 때 그죠? 등산화 신고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장착되어지는 것들을 챙기고 그죠? 아이언도 차고 그리고 모자도 눌러 쓰고 방풍복도 입는 이유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안에서 로드맵을 안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페셔널 모습으로 꾸준하게 내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내 외적 자세라 그러면 내적 자세는 나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면서 윤리 의식과 정직한 모습을 챙겨서 나누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문의 영광, 시스템의 존중과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나누고 전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는 거절의 원이에요. 거절의 원은 내가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커다란 자산입니다. 거절의 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게는 훈장이 달리는 거예요. 아주 무수한 훈장들이 내 가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캄캄한 밤길에도 그 로드맵을 걸어갈 때 내 가슴에서 반짝이는 그 훈장들로 인해서 로드맵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거절의 원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가, 거절의 원을 훈장 삼게 내 가슴에 얼마나 많이 달고 있는지가 이 거절의 원입니다. 점검의 훈련이기도 한데요. 거절 점검 체크리스트예요. 나의 어프로치 태도는 어땠는가? 자, 내가 오늘 거절을 당했어요. 정말 기분 나빠. 이런 부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도 그의 거절에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그의 안부나 관심사를 물었는가? 그리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는가? 설득이나 강요 그런 느낌 없이 메나테크 사업의 기회를 객관적으로 소개했는가?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게 어프로치를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 오늘 나와 함께 1대1로 만난 그 상대의 상태를 내가 경청을 통해서 점검했는가? 상대가 바쁜 시기나 스트레스 상황은 아니었는가? 어쩌지 못하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단지 나왔지만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태였는데 내가 끝없이 그거를 모르고 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한 건 아니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충분한 신뢰 관계 후에 어프로치 했는가? 그가 나를 보면서 아, 나경이가 예전하고는 참 달라졌네. 예전에는 참 지 말밖에 안 하던 애였는데 왜 자꾸 저 아이가 내 얘기를 저렇게 눈을 맞추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지? 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내가 발견은 했는지, 확인은 했는지, 그의 눈빛을 제대로 관찰했는지라는 상대의 상태 점검을 하시라는 건 거죠. 이것이 거절의 원을 그리면서 스스로 돌아와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커피숍에 앉아서 스스로 다이어리를 펼치고 나에게 스스로 일문일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절의 원입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안하지는 않는가. 내가 메나테크 이야기를 지난번에 내가 메나테크를 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두 번째 1대1 미팅을 했는데 그가 내가 묻기도 전에 나는 사업은 안 할 거야. 나는 사업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1대1로 만났을 때 그가 굳이 묻지도 않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당을 끌어내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가 그렇게 급하게 거절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혼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향후 어떤 도움이 될지를 내가 설명을 했는가. 그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의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설명했는가. 그리고 그가 우리는 설명하고 선택은 그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대화의 방식을 이끌었는 거죠.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보니 이런 대안이 있더라라고 우리는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여진 선택지 중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장을 만들어 주었는지 내 대화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후 태도 점검이에요. 거절에 감정적인 반응 없이 대응했는가? 나의 얼굴 표정에 근육 하나하나가 그저 기뻤는가? 그와의 만남을 그저 감사했는가? 그리고 다음 기회를 아니면 오늘의 거절이 모든 것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대화를 마무리.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너의 대화 속에서 배웠어. 정말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하면 다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를 하는 것은 그의 긍정, 그의 장점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배움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의 관계,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그 장점들을 참 배우고 더 싶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라는 여지를 남겼는지가 우리의 거절의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가슴에 반짝이는 거절의 훈장들이 로드맵 안에서 깜깜할 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파트너들이, 내 형제 누군가들이 정말 깜깜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의 이 거절의 경험들이 훈장처럼 깜깜한 로드맵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내가 얼마나 많은 현장들에서 거절을 경험했는지입니다. 자, 학습과 개선 점검이에요. 자, 돌아와서 스폰서와 이야기하면서 거절의 원인을 파악했는지, 배운 점은 기록했는지, 그리고 다음 접근 전략, 좀 뭔가 전쟁 용어 같지만은 다음에 이분과 내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네 앞산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사람들이 쉽지만 그에게는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는 게 마치 에베레스트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이 어프로치가 에베레스트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다음번에는 동네 앞산에 같이 마실 가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무리 점검 질문이에요. 이번 어프로치는 편안하고 배려 있게 다가갔는가? 상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거 너무 중요하죠. 상대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그냥 척 봐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그리고 좀 더 우아한 누군가를 삶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감사의 거리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만난 우리가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이 선배가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하고 우리가 거절의 원을 그리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다.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네. 아유,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거기서 욱했네. 내가 거기서 또 푸시를 했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달라진 모습을 작성하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나경아, 잘했다. 이렇게 나를 도닥이는 시간. 그리고 나는 오늘 분명 그와 만나서 행복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절의 점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 관리의 주체자로서 그리고 내가 메나테크 사업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고 거절의 원, 사람을 만나서 거절을 배우는 것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지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맞닥뜨리는 이 일, 결국 우리는 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누구에게 의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되어가는 동안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그리고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HMD 시스템 아래서 다이어리와 함께 혼자가 아니다. 다이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